거대하고 시끄러운 쇳덩이를 깎아내던 50년 된 전통기계 부품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흙먼지 날리는 농기계에 들어가는 투박한 톱니바퀴를 만들던 곳인데 어느 날 장부를 열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소음 하나 없는 최첨단 전기차의 핵심 구동축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 미래형 자율주행 로봇의 관절 부품까지 설계하고 있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기업, 대동기어가 바로 이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트랙터 부품사인데 최근 행보를 보면 막 실리콘밸리 모빌리티 스타트업 같은 계약들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과연 이 화려한 변신 이면에 있는 진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와 팩트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네요. 겉으로 보이는 내러티브 자체는 완벽하죠. 대동기어는 국내 1위 농기계 기업인 대동그룹의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동력 전달 장치를 전담하는 핵심 자회사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을 만들어 왔지만 최근 전기차와 로보틱스 부품 전문 기업으로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체질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비전 선포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수주 잔고와 매출 포트폴리오의 숫자들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진짜 턴어라운드의 현장인 거죠. 사실 그 전환의 바탕이 되는 자금줄, 즉 현재 대동기어의 기초 체력을 책임지는 캐시카우부터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이 돌아야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 매출의 한 55% 정도가 여전히 농기계 부품에서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트랙터나 컨바인 이양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변속기와 핵심 기어류가 주력이거든요. 농기계라는 게 매일같이 진흙탕이나 돌밭 같은 극한의 환경을 굴러가야 하잖아요. 여기서 50년 넘게 축적된 제조 노하우와 내구성이 빛을 발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기어를 넘어 전자 제어가 가능한 무단 변속기, 즉 CVT 기술까지 고도화했고요. 원가 경쟁력과 품질 측면에서 확고한 선순환 구조를 이미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최근 글로벌 농기계 시장 전방 수요가 꽤 둔화되었다는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대동기어의 든든한 모기업인 대동은 상황이 괜찮은 건가요? 그 부분이 바로 모기업 대동이 찾아낸 영리한 돌파구입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관세 장벽이라는 악재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대동의 2025년 북미 및 유럽 지역 매출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전년 대비 12.4%, 금액으로는 약 949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런 성장이 가능한 거죠? 타겟층을 아주 정밀하게 쪼갠 결과거든요. 대동은 미국 서부 지역의 대규모 물류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무려 530여 개의 딜러망을 공격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장벽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미 수출용 트랙터 가격을 과감하게 10%나 인상해버렸죠. 시장이 안 좋은데 오히려 가격을 올렸다고요? 네, 역발상을 한 겁니다. 이 전략이 북미의 하비 파머, 즉 넓은 마당이나 농장을 가꾸는 취미농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먹여들었습니다. 가장 큰 고객사인 대동이 북미에서 고단가 트랙터로 대박을 터뜨려주니 부품을 공급하는 대동기어 입장에서는 아주 콘크리트 같은 하방 지지선이 생긴 셈이죠. 진흙탕을 구르는 트랙터가 벌어들인 달러가 결국 최첨단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짓는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대동기어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핵심 성장 동력, 바로 전체 매출의 41%까지 치고 올라온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사업부인데요. 솔직히 트랙터 기업 깎던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이브리드나 차세대 전기차, 그리고 EREV라고 불리는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 구동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전기차 부품, 특히 구동축 기어는 기존 내연기관이나 농기계 부품과는 요구되는 스펙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소음이거든요.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시끄럽게 돌아가니까 기어가 맞물릴 때 나는 미세한 쇳소리가 다 묻혀버리죠. 하지만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이 기어 소음이 운전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전기차 타보면 진짜 바람 소리만 들리잖아요. 거기서 톱니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나면 방장 불량이냐고 난리가 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도의 정밀 가공이 필요한데 대동기어는 그 문제를 데이터 기반의 정밀 제조 공정으로 돌파했습니다.
가공, 열처리, 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핵심 공정을 100% 데이터로 연결해 통제하거든요. 여기에 정밀기어 연삭공법과 3차원 정밀 측정 인프라를 도입해서 그 까다롭다는 전기차용 소음 저감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한 겁니다. 게다가 제가 보니까 산업기계 및 로봇 부품 쪽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기존 건설 장비 부품에서 시작했는데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50%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면서요. 2020년 상반기 내에 자율주행 로봇이나 정밀 감속기 시제품도 완료 목표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단전히 자리매김한 성재죠.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이 증명되니까 엄청난 수주 잭팟이 터진 겁니다. 기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부러지는 수준인데 2024년 12월에 현대 트랜시스와 맺은 1차 계약이 무려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2036년까지 이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과 감속기 모듈을 공급하는데 이게 2023년 대동기어 연간 전체 매출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초대형 잭팟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듬해인 2025년 6월에는 1,421억 원 규모의 2차 계약까지 추가로 따냈더라고요. 2032년까지 차세대 전기차와 ERREV 핵심 기어 모듈을 공급하는 건데 최근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 한가운데서 이런 수주를 따냈다는 건 진짜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입증한 거네요. 비유하자면 남들 다 얼어붙은 겨울바다에서 혼자 만선으로 돌아온 격이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대동기업 매출이 표면적으로는 캡티브 마켓인 모기업, 대동 등을 통한 내수가 압도적으로 보이지만 최종 완성품인 농기계나 자동차, 중장비들이 다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간접 수출형 글로벌 부품사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관점에서 가장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대동기어는 국내 유일의 동력 전달 장치 단일업체로서 특정 산업 의존도 리스크를 많이 낮춘 상태잖아요. 동종업계 경쟁사들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했을 때 대동기어의 현 위치는 정확히 어디쯤인가요? 피어그룹 즉 경쟁사들과의 철저한 해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동기어와 사업 구조가 가장 비슷한 DIC를 한번 볼까요? DIC의 2025년 잠정 매출은 7,573억 원으로 외형은 큽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급감해서 주가수익 비율 즉 PER이 무려 78.8배로 심각한 고평가 상태입니다. 78배면 진짜 꿈을 먹고 사는 가격이네요. 매출 7천억대인 S&T 다이내믹스도 비슷합니까? S&T 다이내믹스는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방산 프리미엄을 강하게 받아서 시총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자동차 부품 밸류에이션 비교보다는 방산 모멘텀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서진 오토모티브는 장부상 매출은 조단이지만 지배주주 순손실로 아예 PER 산출조차 불가능합니다. 극도의 저평가인 PBR 0.27배 구간에 버려져 있죠. 우수 AMS 같은 기업도 전동화 기대감으로 엄청 올랐잖아요. 거긴 전동화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돼서 PER이 131.4배로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동기어는 2025년 추정 매출이 2,200억에서 2,400억 원 사이고 PER은 10에서 15배, PBR은 1.5배 수준입니다. 동종업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익 창출력과 실적 하방 경직성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쫙 펼쳐놓고 비교해보니까 그림이 잡히네요. 좋은 고객사 포트폴리오도 갖췄고요. 대동, 존디어, 현대차그룹, 한국GM에 HD현대인프라코어까지 쟁쟁하잖아요. 그런데 1.5조 원이라는 주문을 받아놓고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대동기어의 생산 캐파로 이 엄청난 물량이 감당이 됩니까?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폭발적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의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4012 공장의 유효 공간 라인을 전면 재배치하고 2026년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 30%는 확대합니다. 놀라운 건 이걸 전액 자체 자금으로 조달한다는 점이죠. 장기 물량을 소화하려면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최종 확정 짓고 2028년에는 무조건 양산 체제로 들어가야 신규 물량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래 R&D 파이프라인도 놀라운데 전기차 부품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자체 설계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반 물류 로봇 감속기는 개괄이 끝났고요. 2030년에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양산, 나아가 UAM 프로펠러 감속기 개발까지 착수한 팩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한 우상향 스토리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대동기어의 2025년 3분기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3분기 누적 매출이 약 1,698억 원으로 감소했고 무엇보다 단기순 손실이 마이너스 53.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부채 비율도 230%로 급등했고요. 기술력 좋고 수주 1조 5조 원 터진 회사가 왜 이렇게 실적 쇼크를 낸 겁니다. 숫자의 액면가만 보면 서늘해질 만한 지표죠. 원인을 분석해보면 농기계 전방산업 부진 외에도 모회사 관련 영업의 비용, 즉 잡손실이 컸고 투자 자산 손상 자손 6.6억 원, 그리고 과도한 이자 비용 등이 핵심 원인입니다. 부채 비율이 급등하고 차입금과 사채가 늘어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기차와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수주를 감당하기 위한 생산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고 외부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압도적 수주 잔고라는 숨겨진 재무 성과를 위한 필수적인 성장통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성장통이 끝나는 시점, 2026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2026년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의 원년입니다. EV와 하이브리드 부품 양산 가동이 시작되고요. 글로벌 탑3 농기계 기업 중 한 곳과 700억 원대 미션 공급 계약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모회사가 2025년에 무려 1조 4,750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찍었기 때문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줄 겁니다. 지배구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면 대동기어는 자체자 회사 없이 오너인 김준식 회장과 모회사 대동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구조잖아요. 대동금속에서 원재료를 받고 하이드로텍이나 대동 모빌리티 같은 형제 계열사들과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들 때문인지 최근 주가 급등 이슈가 엄청났습니다. 맞아요. 2020년 2월 기준으로 주가가 50% 이상 급등했죠. 2월 5일에 대규모 수주 및 신사업 양산 공식 발표가 있었고 2월 9일에는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탑3 농기계 700억대 수주 임박 뉴스에 해외 직접 생산 거점 구축 소식까지 터졌습니다. 모회사 최대 실적에 로봇 액추에이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감까지 다 맞물린 결과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호재가 만발한 상황에서 투자자로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가장 묵직한 건 바로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제 6회차 전환사채 100억 원이 있는데 표면 이율이 0.0%입니다. 이자를 한 푼도 안 받는다는 건 투자자들이 오직 주식 전환에 따른 시세 차익만 노리고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주가가 오른 지금 언제든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강력한 잠재 매물입니다. 100억 원어치 시한폭탄이 머리 위에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그 외에도 과도한 설비 투자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및 추가 자금 조달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 캐짐이 장기화되면 수주 납품이 지연될 수 있고 초기 양산 수율 저하로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 수익성이 압박받을 수 있죠. 대동과 현대트랜시스에 대한 과도한 매출 의존도 역시 아킬레스건입니다. 역시 투자의 세계에 완벽한 무결점 스토리는 없군요. 장밋빛 미래와 살벌한 리스크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 방대한 분석들을 4가지 핵심 투자 포인트로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1.5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가 마침내 매출로 찍히기 시작하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전기차 캐즘을 돌파하는 EREV 및 하이브리드 부품 양산의 유연성입니다. 셋째, 단순 기계 부품을 넘어 로보틱스 정밀감속지 내재화를 통한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 기대감이 확실히 존재하고요. 넷째, 모기업 대동의 사상 최대 실적이 받쳐주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입니다. 오늘 대동기어라는 기업의 진짜 체력을 재무제표 밑바닥부터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전통적인 농기계 부품사에서 로봇과 모빌리티를 움직이는 심장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지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네요. 화려한 AI와 소프트웨어 혁명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그 디지털의 명령을 현실의 물리적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톱니바퀴와 감속기 같은 고도의 기계 가공 기술이 결국 로보틱스 시대의 가장 희소한 병목이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권력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